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는 비법이다 이런 얘기죠. 영어의 비법은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를 정확히 깨닫고 그 원리에 적용하는 것을 비법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스킬과는 구분이 된다. 스킬이나 테크닉과는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answer, 정답의 베스트 앤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답의 유형을 따져보면 이렇게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것이 정답인 경우와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주제가 정답인 경우, 그 다음에 여집합이 정답인 경우, 그 다음에 세부 정보가 정답인 경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베스트 앤서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것들은 매력적인 어트랙티브 디스트랙터에서 강의를 드린 것처럼 패시지 구성의 원리하고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 주제를 나타내는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주로 주제가 나오는 거 당연하죠. 미갈식이나 두갈식이나 미갈식으로 글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양괄식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열거형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패시지의 구성의 원리가 4, 5가지가 되기 때문에 패시지와 같이 상호작용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주제를 나타내는 곳에 빈칸이 뚫리면 주제형이 답이 되고, 부분, 단락의 요약을 나타내는 부분에 빈칸이 뚫리게 되면 부분 주제가 답이 되는 것이고, 여집합이 답이 되는 경우는 주제가 맞는데 이 주제 앞에 부정어적인 표현이 와요. 부정어적인 표현이 오게 되면 주제의 여집합이 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경우 각각의 내용이 나왔을 때 세부 정보 자체가 답이 되거나 세부 정보가 주제 또는 부분 주제 여집합에 사용이 되어서 하나의 부품으로, 핵심 부품으로 작용을 해서 정답과 오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가 큰 경우이고, 이것들은 양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의외로 세부 정보는 더 많죠. 여기까지 아시면은 기본적 원리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유적인 정답이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패시지를 보면 첫 문장에 또는 마지막 문장에, 특히 첫 문장에 A는 뭐뭐 하다라고 A는 B다라고 글을 진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제문이거나 도입문이거든요. 주제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제문을 처음에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입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제문 볼게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또는 흡연은 암을 유발한다. 이게 주제문일 수 있어요. 근데 도입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나 흡연은 심리적 안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강에 이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도입문이 된 거고 그 뒤에 다시 주제문이 따라오는 경우죠. 자, 주제문이 됐건 도입문이 됐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이제 대전제라고 그러거든요. 대전제. B가 소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A는 B이다. 그래서 흡연은 해롭다. 흡연은 좋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흡연이 A에 해당하는 거고 소전제에 해당하는 게 B가죠. B. 그래서 이게 핵심어가 되고 핵심어가 내용으로 끌어나가죠. 그래서 이것을 논지라고 그래요. 논지. 그래서 2개가 합쳐져서 주제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어와 논지가 모여서 2개가 주제문을 만든다. 이게 가장 큰 원리죠. 그런데 이 핵심어를 그대로 나타내면 대부분 정답인 걸 쉽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핵심어를 어떻게 한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죠? 은유법이 쓴 건지 일탈이 된 건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아, 얘가 얘로 바뀌었네. A가 B로 바뀌었네. 근데 이거 은유일까 일탈일까? 이거 판단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도 막히고 해석도 막히고 여러 가지 시간도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볼게요. 보편적인 대답. 전체 패시지에, 유니버설은 보편적인 거죠. 전체 주제 요약형이죠. 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문제가 많으니까 60에서 70%나 나오니까 대부분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핵심어를 찾으면 핵심어가 답이고 또 주제를 찾으면 주제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서 60, 70%가 출제될 때 이걸 다 맞히지 못하죠. 우리가 60% 맞추고 나머지 30%가 나오는데 이 30% 다 틀려버리면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60점대밖에 안 나와요. 전체 득점의 60%밖에 안 나와요. 그럼 전체 득점의 60%밖에 안 나오는 시험의 결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데에 제출할 수 없는 성적표죠.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표는 85% 이상 또는 90% 이상 득점한 성적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85%에 90%를 알려면 이 고난도로 출제되는 영역의 문제 20%, 10%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략 뭐 10에서 2%, 10% 되는 고난도의 출제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히 득점을 못 시키게 되면 절대 85%, 95%의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시험 점수가 거기서 맴도는 현상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출제 원리를 알고 정확하게 고난도를 히팅할 수 있어야지 원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항상 성적은 유효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효값이 안 나오면 제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 주제 문제가 많다 하지 이 문제가 반드시 항상 답인 것은 아니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 패시지의 부분적인 답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부분 주제 요약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패시지를 보시고요. 패시지가 A와 B 단락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A의 밑줄 굴리나 B의 밑줄 틀리냐 아니면 A, B가 요약된 주제문의 밑줄 틀리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A, B의 밑줄이 틀리면 부분 주제 요약형이 answer가 되는 거죠. answer가 되는 것이고 주제가 나올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디스트랙터가 되는 거죠. 오답 유형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그 다음에 역설적인 트위스트 반전이죠. 또는 아이러니. 역설적인 반전이나 아이러니로 표현된 문구들이 있고 이 표현된 문구들이 정답인 경우가 많죠. 근데 아이러니하나 역설적으로 쓰인 말에는 핵심어가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핵심어가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답 유형으로 보여요. 오답 유형. 핵심어가 없고 은유법도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답 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선택지를 소거법을 해가면서 살펴보시면 아 이것이 이러한 역설적 반어적 의미로 쓰여서 이게 주제문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2차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유형이 되는 거예요. 역설적 아이러니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띠이죠. 띠 주제죠. 핵심어. 주제에 반대되는 표현이 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집합이죠. 여집합. 주제가 A가 나왔는데 이것이 A의 여집합이 선택지에서 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보통 not이나 without이나 while이나 though나 on the other hand가 온다던가 아니면 부정어는 few나 little 같은 것도 또 hardly 같은 것도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죠. 또 lest, should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도 부정문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이게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 되면 결국은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주제문이거든요. 이 주제문을 만들려면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도 마이너스가 A의 여집합이 들어가야지 A라는 주제가 들어가면 오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앞에 마이너스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잖아요. 얘네들이. 앞에 마이너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A의 여집합을 써줘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A라는 주제문이 도출된다라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네. 철수는 착하다. 그럼 철수는 나쁘지 않다. 철수는 악하지 않다. 이렇게 돼야지 착하다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기본적인 언어 영역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답의 모호함. 이것도 많이 쓰는 기법이죠. 베이그가 이제 모호한 거잖아요. 안개 기법이다. 그래서 미스트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뭔 말하는 거지? 라고 헷갈려요, 읽으면 처음에. 그래서 정답이 모호하게 나와요. 보통은 단어를 어렵게 쓰죠. 또 이디엄, 수거를 사용하죠. 또 보시면 두 개의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을 우리가 상반어라고 하죠. 선생님은 이거 상반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트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배반하다라는 뜻도 있고 누설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배반하다, 누설하다. 그다음에 compromis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타협하다라는 뜻도 있고 손상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단어와 마이너스 단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의어라는 거는 좀 달라요. 상반어는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반어라고 하고 다의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어드레스 같은 경우
어드레스가 뭐예요? 주소, 연설하다, 다루다, 말 걸다, 부르다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픽스 같은 단어. 픽스가 고치다라는 뜻도 있고 고정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음식을 서둘러서 만들다라는 뜻도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의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의어와 상반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나는 영어 문맥만 읽으면 적당히 압니다라고 그러는데 이 출제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의 아퍼지다 미닝을 가진 단어는 선택지에 나오게 되면 본문에 들어가서 문맥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양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양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어느 게 맞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문맥에서 풀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문맥에서 풀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소설책을 읽거나 줄거리가 정해져서 쭉 흘러가는 글을 읽을 때는 문맥에서 단어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런 단어이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야. 정확한 단어의 뜻과 얘가 가지고 있는 어휘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독해에서, LC에서, 그래머에서, 보캐블러리에서 각 영역에서 각각 출제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의도.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어휘 능력을 깔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정확히 안 해오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못 풉니다. 보통은 또 표현을 사용하는데 피겨 이해하다.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어려운 표현을 써요. 표현 자체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러나 너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흔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탭스에서 고난도 어휘를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해갖고 막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뉴 탭스로 넘어오면서 이 경향이 지금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경향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집니다. 구어체를 많이 쓰거든요. 두 개의 단어는 알아, 내가. 근데 두 개를 합쳐놨을 때 이 단어는 몰라요. 또 간단하게 말하면 스펠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이 스펠이 뭐예요? 스펠링 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기간이란 뜻도 있고 뭐죠? 마법이란 뜻도 있고 스펠 아웃, 그럼 뭐예요? 스펠 아웃. 스펠링을 밖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설명하다는 뜻이에요. 스펠 아웃. 이렇게 단어를 각각은 알지만 이것이 합쳐졌을 때 가져오는 의미는 모호하죠. 알 듯한데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한 것처럼 원래는 뭐를 too difficult word를 사용해요. SAT나 GRE나 탭스나 원래 too difficult word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힘들다고 하고 비난을 많이 하니까 이걸 요즘은 안 쓰고 커먼 워드, 흔한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게 의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덜 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사실. 우리들도 읽을 때 택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롱택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잘못된 방향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잘못된 방향, 잘못된 지시 이렇게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거 표현을 몰라. 문맥에서 유추 안 된다고 그랬죠. 선택지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방법은 뭐다? A, B, C를 죽이고 D밖에 안 남으니까 해석은 애매하지만 D가 답일 것 같아 라고 걸어서 풀 수밖에 없게끔 출제하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나온단 말이야. 그럼 한두 문제니까 아예 그거 제껴도 돼요 이런 말 하죠.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들은요. 그 한두 문제가 점수의 등급 컷을 가릅니다. 탭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100명이 시험 보면 상위 3%만 900점 이상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은 이제 550점 이상을 주는 거예요. 상위 3%만. 내가 상위 3%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도 한 문제를 놓침으로써 나는 550점 안에 못 들어가고 550점 밑에 밀리고 또 530점에 있는 사람은 530점 못 넘고 530점 밑으로 밀리고 또 500점 못 넘고 500 밑으로 밀리고 이러면서 각각의 고난도 문제를 한 개씩 더 틀림으로써 등급의 극간이 떨어지는 극간. 한 개를 틀려서 5점, 7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간이 떨어진다. 급간이. 그래서 고득점 문제를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맞추면 급간이 올라가요. 급간이 올라가면 점수가 1, 20점이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반드시 고난도를 정복하셔야 돼. 문법적인 정답.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답의 표현에 선택지가 나왔어요. 아니면 패시지 안에서의 문장의 표현이 전체적으로가
그래머티컬 요소가 굉장히 강한 문장에다가 정답을 깔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머티컬 요소가 굉장히 강한 문장으로 정답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due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due to him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due to him 그럼 우리가 보통은 그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합당한 이런 뜻이죠. 그에게 합당한 트리트먼트, 그에게 합당한 대우 이런 식으로 합당한이라는 뜻으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기에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못된 거죠. due가 합당한 일, undue 그러면 부당한 이렇게 되고 overdue 그러면 연체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섬세한 의미까지도 기본적인 끌고 가고 거기에 문법적인 요소까지도 추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출제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오답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죠? 강한 문법적인 포인트나 구조를 사용해서 문법적인 정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문법적 능력이 약하면 해석이 딸려서 답을 못 찾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교, 대조, 또 얘들의 시리즈. 이건 무슨 얘기냐면 A가 아니라 B다. 또는 A라기보다는 B다. B라기보다는 A다. 뭐뭐 하는 거 외에도 뭐뭐일지라도를 써가지고 논리적 맥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뭐뭐 외에도 뭐뭐 하다 그럼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논리적 맥을 써가지고서 비교를 하거나 비교할 때는 같은 거죠. 비교. 대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여기 달라지는 거죠. 얘들의 시리즈는 뭐 한다 뭐 한다 그리고 또한 뭐뭐 한다 그러면 이게 열거법이 되는 거잖아요. 열거법이 되면 앞에가 플러스 플러스면 얘가 빈칸이 뚫리면 플러스가 와야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또한 뭐 오버 인 에디션 얼소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already 뭐 이미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플러스 플러스면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열거가 된 거냐 열거 이그젠플 예시의 열거가 된 거냐 비교가 된 거냐 비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에 따라서 빈칸이 어디 뚫리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유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꺾임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탭스는 그리 가다가 이렇게 회전이 많아요. 회전이. 일반적인 수능이나 쉬운 문제 또 탭스에서도 쉬운 문제들은 A 단락에서 B 단락으로 넘어가면 반드시 but 이런 걸 꼭 써주거든요. 근데 탭스에서 재밌는 건 이런 거 같거든요. with를 쓰고 목적어를 쓰고 ing나 pp 이렇게 분사구문을 쓰죠. 그럼 여러분이 with 목적어 ing는 보통 1차적인 해석이 뭐죠? 뭐뭐가 뭐뭐 해서 뭐뭐가 뭐뭐 한 채로 뭐뭐가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은 뭐로 보통 아냐면 순접으로 안다고요. 순접. 그런데 with 목적어 ing 또는 이분이라는 걸 쓰거나 부사를 살짝 추가하거나 해서 심지어 뭐뭐뭐 하더라도 해서 역접형으로 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교인지 대조인지 비교인지 대조인지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잘 안 가르쳐 주려는 성향이 탭스는 있다는 거죠. 또 still 같은 경우 문장의 맨 앞에 still이 오면 그러나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yet도 그러죠. yet도 문장의 맨 앞에 오면 그러나라는 뜻이고 또 that being said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that being said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that being said는 having said that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having said that하고 같은데 이것도 문맥상 even so, 심지어 그러하더라도라는 역접도 되고 그러하기에 그래서 라는 뜻으로 순접으로 쓰이는 예문도 사용이 됐습니다. 대부분 출제가 이렇게만 됐죠, 사실. 근데 문법에서 이게 역접으로가 아니고 순접으로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는 어쩌다 나오는 유형인 경우도 많죠. 아주 고난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책들에서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일반 강의에서도 잘 다뤄지지 않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시중에 나오는 책, 또 시중에 나오는 강의들이 초고득점자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면 책이 안 팔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목표 자체가 뭐냐면 옛날 뉴탭스 기준으로 따지면 700점 또는 높아야 800점 위주의 학습자들을 위해서 주로 책을 쓰고 강의를 써요. 그래야지 먹고 살아요. 쉽게 말하면. 900점이나 950점 강의를 하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파고다 또 프라임 MD 의전 특강 이런 데를 나가보면요. 강좌를 구성하고 교재를 구성할 때 회의를 하거든요. 할 때 요 점수대로 강좌를 기획해 주십시오라는 기획 제안서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900점, 950점 반을 제가 특강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수가 옵니다. 소수가 오면 학원도 강사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 반 개설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수업하는데 5명 앉아 있어 보세요. 5대5로 나눠 먹는데. 근데 800점 목표나 850점 목표라만 하면 600, 700점, 800점 애들이 다 같이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30명, 50명 수강을 해요. 당연히 그런 강좌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고득점 강의는 별로 없다. 그리고 그런 책도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 받기는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저희 탭솔릭은 초고득점자를 많이 하고 그런 교재를 개발하고 그런 강좌를 만들고 소규모반을 만들고 1:1 학습 등을 만들기 때문에 고득점자를 많이 배출해왔고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의 유형 다시 한번 보시면 주제, 또 부분 주제형, 여집합, 세부 정보 이것들이 나타내는 게 어떤 얘기인지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런 원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문이죠. 패시지를 읽어가면서 A, B, C, D 선택지하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이거는 A하고 이렇게 여집합 관계가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네라는 감도 빨리 와요 실제로. 그리고 핵심어가 나왔는데 여기는 핵심어는 이렇게 나타냈구나. 얘는 핵심어를 이렇게 돌렸는데 얘는 핵심어 돌려놓은 것 같은데 요거는 일탈이네. 일탈 맞네. 맞아. 이러면서 선택지들의 간격이 클리어하고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험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선택지 분석이 돼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두 개의 역학관계를 이해하셔야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문제의 정답률도 높아질 수 있고 당연히 고득점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